안녕하세요. 글로벌 협상전략연구소 전희정입니다. 최근 트럼프를 겨냥한 트럼프보다 더 부자인 뉴욕 전 주지사 마이클 블룸버그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미국 대선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 청문회,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향후 다음 4년 미국을 누가 이끌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선 과정은 저희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장을 가게 되면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내가 뽑고자 하는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투표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아줄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즉 간접 선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미국 대선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국 대선 절차,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해야겠죠. 미국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소수 정당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 두 정당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각 당에서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각 주마다 돌면서 후보를 선출을 해요. 근데 이 코커스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거나 아니면 당의 임원들이 모여서 이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지는 게 코커스고요. 프라이머리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막 몰고 다닌다, 막 이슈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택해서 나 일반 시민인데 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해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당에서만 신청을 하셔서 일반 국민으로서 프라이머리 참여하시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커스 또는 이제 프라이머리 방식을 가지고 주별로 돌아가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는 경선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에서 승기를 잡아야 이 여세를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프라이머리와 첫 번째 코커스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2020년에는 2월 3일에 아이오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코커스를 열 예정이고요. 2월 11일에는 뉴햄프셔에서 각 당의 프라이머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주이기도 하지만 이 주가 전통적으로 한쪽에 공화당을 선호한다든지 민주당을 선호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합주라고 하죠. 그때 다른 우리나라로 치면 중도층? 네, 이 강한 성격을 가진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키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를 이제 시작으로 각 주를 도면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슈퍼 화요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슈퍼 화요일은 언제냐? 2020년은 3월 3일입니다. 왜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냐면요. 가장 많은 주에서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16개 주에서 공화당은 총 13개 주에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이렇게 슈퍼 화요일도 치르고 계속해서 각 주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언제 후보를 확정하느냐? 대개 야당에서는 7월, 여당에서는 8월에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속해 있는 당이 공화당이죠.
그래서 여당인 공화당은 8월에, 상대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7월에 열리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서 2020년 7월 13일부터 16일 동안 위스콘신에서 후보 확정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고요.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2020년 8월 24일부터 27일 동안 노스캐롤리나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두 전당대회 동안 대통령 후보를 최종 선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축제처럼 미국에서는 열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후보가 각 당에서 선출이 됐어요. 우리의 최종 대통령 후보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선출이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뛰어들어서 선거를 해야겠죠. 대통령 선거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간접 투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 후보 이름에다가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 후보를 뽑아줄 선거인단을 국민들이 뽑게 돼요. 각 주마다 선거인단들은 다르고요. 선거인단들이 배정된 인원수도 각각 다릅니다. 네, 이 선거인단을 영어로는 Electoral College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Electoral College, 즉 선거인단에 투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날이 바로 2020년 11월 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인단이 선출이 되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확실시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에 치러질 선거인단 투표는 거의 요식행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다? 11월 3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50개 주에 이제 DC를 포함을 해서 미국의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입니다. 이 숫자는 각 주의 어떤 인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각 주에 상원 의원이 2명씩 할당되어 있어요. 그 상원 의원 2명인 총 100명의 인원과 하원 의원 수인 435명, 그리고 DC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 3명 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11월 3일에 뽑게 되는 거죠. 538명 중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출된 선거인단 수가 270명, 즉 과반수를 넘게 되면 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바로 위너 테이크 올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선거인단을 뽑을 때 단 한 표라도 많이 나온 쪽에 대통령 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요.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가 지금 55명이에요. 이 55명의 선거인단을 뽑을 때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선거인단이 나왔다, 뽑혔다라고 하면은 이 55개의 모든 표가 다 민주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아무리 55여서 28, 27 이렇게 나왔다. 그럼 28이 나온 민주당이 이 55개의 표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것 때문에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304표를 얻었고 힐러리는 227표를 얻으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마치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 선거인단을 뽑을 때 국민들이 선호했던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였던 거죠. 힐러리가 290만 표를 트럼프보다 더 많이 얻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 winner takes all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선거인단의 표가 한쪽으로 다 몰리면서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이 방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미국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알고 보면 더 그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재밌게 보이겠죠? 네, 오늘 정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